저는 이선영입니다. 올해 45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죠.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죠.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숙제 검사를 마친 후 퇴근길에 나섰죠. 12월 중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교정을 덮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학교 정문을 나서려던 순간 상담실 앞 벤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얇은 옷 한 벌로 추위에 떨고 계셨어요. 머리는 하얗게 센 지 오래된 듯했고 손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평생을 학생들을 돌보며 살아온 저에게는 본능 같은 거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탁한 눈동자였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죠. 추워서 그런가 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코트를 벗어 할머니 어깨에 걸쳐 드렸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집은 어디신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고만 계셨어요. 상황을 파악했죠. 아마 노숙자이신 것 같았습니다. 학교 규정상 외부인의 교내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어 죽을 판인데 규정을 따질 수는 없었어요.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실까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히터를 틀고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죠. 할머니는 차를 받아들며 처음으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낡은 교사 배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유품이었죠. 어머니도 교사셨거든요. 평생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내일까지 여기 계셔도 돼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준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엄마가 옳은 일 했어요. 규칙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 키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선택에 대한 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상담실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따뜻하게 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오늘 복지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수업 시간에도 할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평소처럼 가르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에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어르신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신분증이 있으신가요? 할머니께 여쭤봤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오후 3시쯤 교무실 문이 열리며 박성호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선영 선생님, 잠깐 교장실로 오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떨렸어요. 교장실에 앉으니 교장 선생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실에 외부인을 들인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학교 규정을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었어요. 추위에 떨고 계시던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규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을 상황에서 규정만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왜 학교 시설을 이용했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는 교육자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는 차가운 규정만 따를 수는 없어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규정을, 저는 인간성을 중시했거든요. 결국 교장 선생님이 최후 통첩을 내리셨어요. 지금 당장 할머니를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일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상담실로 가서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충분히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를 복지관 상담원에게 인계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청에서 파견된 위원 3명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이선영 교사, 학교 규정 위반에 대해 해명하세요. 위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를 도운 것이 잘못이라면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사실만 말하세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했고 저는 도왔어요. 그것이 교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학교 규정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다른 교사들에게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하나요? 규칙만 지키고 사람은 외면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었어요. 평생을 교육에 바쳤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다니.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교직에서 해임. 20년 교직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고요. 엄마 괜찮아요? 준호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 왜요? 할머니를 도운 일 때문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 유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교사 배지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도 평생 학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저도 같은 길을 걸었나 봅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재취업을 생각해봤지만 45 나이에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교사 김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학교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재단 이사장님이 직접 학교에 오셨어. CCTV를 보겠다면서. 이상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직접 학교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왜?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도왔던 할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할머니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김미경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지금 당장 학교로 와. 이사장님이 너를 찾고 계셔. 저를요? 왜요? 모르겠어. 어쨌든 빨리 와. 마음을 졸이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이선영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우림학원 재단 이사장 김도현입니다. 우림학원 재단.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왜 이사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을까요?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도현 이사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혹시 더 큰 징계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 도와주신 할머니 말입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보안실로 안내했어요. CCTV 화면에 그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상담실로 들어가는 장면, 차를 끓여드리는 장면들이 차례로 재생됐어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순간 김도연 이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김도연 이사장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 무슨 말씀이신지. 그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복지관으로 모셔다 드렸는데요. 김도연 이사장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문의하더니 곧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이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김도연 이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제 고모입니다. 20년 전에 실종되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연히 도운 할머니가 재단 이사장의 가족이었다니. 실종이요? 네, 아버지와 큰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신 후 소식이 끊겼어요. 20년 동안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도운 할머니가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네, 지금 당장 모시러 가야 합니다. 김도연 이사장은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실 테니까요. 복지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도연 이사장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모는 우리 재단 설립자의 딸이세요. 하지만 아버지와 교육 철학이 달라서 늘 갈등을 빚었죠. 어떤 갈등이었나요? 아버지는 성과와 규칙을 중시했지만 고모는 사람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와 저의 생각이 비슷했던 거네요.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반가워 하시더니 김도연 이사장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도연아, 너구나. 고모.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와 김도연 이사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듣게 되었어요. 고모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나셨어요? 김도연 이사장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걱정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마지막 싸움을 했단다. 학교 운영 방침 때문이었어. 무슨 일이었는데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가족을 20년 동안 갈라놓았을까요? 아버지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우대하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크게 다퉜고 화가 나서 집을 나왔단다. 며칠만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 먼저 사과하기가 싫었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돌아가기 어려워졌단다. 김도연 이사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도 고모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모 이야기만 하셨는걸요. 아버지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 소식이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고모를 찾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셌구나. 할머니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긴 이별을 만들다니. 그때 김도연 이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고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요즘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김도연 이사장의 말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말을 듣고 뜨거운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제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고모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김도연 이사장의 말에 할머니가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돌아가야겠구나.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선생님, 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김정희인데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어요. 정희라고요? 혹시 사진이 있나요? 이상했지만 핸드폰에서 어머니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정이 많네요. 어머니를 아세요? 아세요가 아니라 정희는 내 친구였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머니를 알고 계셨다니.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아니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와 김도연 이사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해시태그 6장 선영의 비밀.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중대한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선영 씨, 집에 어머니 유품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있어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우리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교사 배지,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본 적 없는 젊은 남자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 봐요. 어머니가 누군지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김도연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연 이사장도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모 설마. 맞아. 너의 삼촌, 내 남동생 김정수야. 김정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야.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그럼 이분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김도연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알아봐야.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확실해. 정희가 임신했을 때 정수한테 들었거든. 모든 게 어지러웠습니다. 갑자기 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다니. 그럼 저는 재단 설립자의 손녀라는 뜻인가요? 그래, 맞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지. 나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이었거든. 무슨 갈등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정수에게 재단 경영을 물려주려고 했어. 하지만 정수는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지. 김도연 이사장이 보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교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죠. 그래서 정수는 집을 나갔어. 정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 선영이를 낳기 직전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던 거네요. 그래서 정희가 혼자 선영이를 키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의 고생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교사까지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저를 아셨나요? 몰랐을 거야. 정수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거든. 아버지도 나중에 많이 후회했어. 김도연 이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우리 가족이네요. 할아버지의 손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일반 교사로 살았는데 갑자기 재단 설립자의 손녀라니.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이 사진만으로도 충분하거든.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꼭 교사로 키우자. 사랑하는 정수.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교사로 키우려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거네요. 그래, 정수의 뜻대로 너는 훌륭한 교사가 되었어.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김도연 이사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을 해임시킨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규정대로 한 거니까. 아니야, 선영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진짜 교육 철학을 실천했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가문의 진짜 가르침이란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해시태그 7장 재회와 화해. 다음 날 김도연 이사장이 할머니를 모시고 종합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20년간의 노숙 생활로 건강이 많이 나빠져 계셨거든요. 저도 준호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요. 병실에서 할머니가 링거를 맞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우리 가족인 줄 알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김도연 이사장이 창가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을 그런 식으로. 도연 씨,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이해해요.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구나. 준호가 병상 옆에 앉았어요. 증조할머니, 앞으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너희에게 폐가 될까봐. 폐가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김도연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께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학교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특별한 역할을 맡아주세요. 할머니도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학생 케어센터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돌보는 곳이요. 학생 케어센터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경쟁보다 배려를,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을 하라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거야말로 정수가 꿈꿨던 교육이야. 선생님이 센터장을 맡아주세요. 선생님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해임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잖아요. 김도연 이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을 바꿀 거예요. 앞으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돕는 것을 처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다른 교사들도? 물론이에요. 모든 교사가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영아, 이게 운명이야. 내가 날 도운 것도,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준호도 옆에서 격려했어요. 엄마 하세요. 엄마라면 잘할 수 있어요. 며칠 고민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어요. 김도연 이사장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할머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 녀석아, 나는 괜찮아. 안 돼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차 안에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한 분 도운 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다니. 운이 좋았지. 운이 아니에요. 엄마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에요. 아들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모습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나 봐요. 2주 후 할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무엇보다 밝아지셨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할머니가 우리 집 거실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우리 모두 함께요. 그때 김도연 이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학생 케어센터 준비가 다 끝났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좋습니다. 정식 임명장도 준비해 놓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영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 꿈을 펼칠 때가 왔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해시태그 8장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저는 우림중학교 학생케어센터 센터장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아침 할머니가 직접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긴장되지? 조금요. 걱정하지 마. 너는 타고난 교육자야. 할머니의 격려를 받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단장된 학생케어센터는 상담실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할머니를 도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운명적이었죠. 센터 안에는 편안한 소파와 책상, 간식 코너,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좋네요. 동료 교사 김미경이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에 첫 번째 방문자가 왔습니다. 2학년 김소영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여기가 새로 생긴 곳이에요. 그래, 편하게 쉬었다가.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주니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어요. 집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웠는데. 부모님이 바쁘시구나. 네, 맞벌이라서요. 소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서적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숙제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 어때? 정말요? 매일 와도 돼요? 물론이지. 소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센터는 항상 붐볐어요. 성적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아이들,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오는 아이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학년 박민준이라는 학생이 찾아왔어요. 평소 문제아로 통했던 아이였죠. 선생님, 저도 여기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들어와. 민준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더라고요. 며칠 후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야. 민준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화가 나서 친구들한테 짜증을 냈어요. 힘들었겠구나. 근데 여기 와서 다른 애들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민준이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였어요. 몇 주 후 민준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고 공부에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정말? 네, 힘든 애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김도연 이사장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시죠? 네, 정말 보람 있어요.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좋아해요.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편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교육이에요. 그때 소영이와 민준이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둘이서 같이 수학 문제 풀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아이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아이들이 점점 밝아져요. 정말 뿌듯해요. 그래, 이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할머니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가족 모두 함께 공원에 나갔어요. 할머니, 김도연 이사장, 준호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함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했어요. 선영아, 고마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줘서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 김도연 이사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준호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커졌어요.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공원을 거닐며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해임당한 교사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도 찾았고요. 모든 것의 시작은 추운 겨울날 떨고 계시던 할머니를 도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걸 말이죠. 학생 케어센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마다, 준호가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마다 느낍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결국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이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갑자기 증조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생겼다고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를 도운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준호의 말에 새삼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겠어. 엄마라면 잘할 수 있어요. 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우림중학교 학생케어센터 센터장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아침 할머니가 직접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긴장되지? 조금요. 걱정하지 마. 너는 타고난 교육자야. 할머니의 격려를 받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단장된 학생케어센터는 상담실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할머니를 도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운명적이었죠. 센터 안에는 편안한 소파와 책상, 간식 코너,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좋네요. 동료 교사 김미경이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에 첫 번째 방문자가 왔습니다. 2학년 김소영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여기가 새로 생긴 곳이에요. 그래, 편하게 쉬었다가.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주니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어요. 집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웠는데. 부모님이 바쁘시구나. 네, 맞벌이라서요. 소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서적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숙제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 어때? 정말요? 매일 와도 돼요? 물론이지. 소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센터는 항상 붐볐어요. 성적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아이들,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오는 아이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학년 박민준이라는 학생이 찾아왔어요. 평소 문제아로 통했던 아이였죠. 선생님, 저도 여기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들어와. 민준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더라고요. 며칠 후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야. 민준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화가 나서 친구들한테 짜증을 냈어요. 힘들었겠구나. 근데 여기 와서 다른 애들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민준이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였어요. 몇 주 후 민준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고 공부에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정말? 네, 힘든 애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김도연 이사장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시죠? 네, 정말 보람 있어요.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좋아해요.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편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교육이에요. 그때 소영이와 민준이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둘이서 같이 수학 문제 풀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아이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아이들이 점점 밝아져요. 정말 뿌듯해요. 그래, 이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할머니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가족 모두 함께 공원에 나갔어요.
할머니, 김도연 이사장, 준호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함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했어요. 선영아, 고마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줘서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 김도연 이사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준호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커졌어요.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공원을 거닐며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해임당한 교사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도 찾았고요. 모든 것의 시작은 추운 겨울날 떨고 계시던 할머니를 도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걸 말이죠. 학생 케어센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마다 준호가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마다 느낍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결국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이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갑자기 증조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생겼다고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를 도운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준호의 말에 새삼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겠어. 엄마라면 잘할 수 있어요. 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해시태그 8장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저는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위치였어요. 학생 케어센터 센터장으로 새롭게 임명받았거든요. 첫 출근하는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셨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긴장되지? 네, 조금요. 걱정하지 마. 너는 타고난 교육자야. 할머니의 격려를 받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김미경이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축하해. 이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네. 고마워, 미경아. 새로 만들어진 학생 케어센터는 상담실 옆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제가 할머니를 처음 도왔던 그곳이었어요. 묘한 인연이었죠. 센터에는 편안한 소파와 간식,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했어요. 점심시간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학년 김소영이라는 학생이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죠. 선생님, 여기서 뭐해요? 그냥 쉬어가는 곳이야. 편하게 있다가.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주니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워요. 부모님이 바쁘시구나. 네, 둘 다 늦게 들어와요. 소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외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숙제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면 어떨까? 정말요? 소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관심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학생 케어센터는 항상 붐볐습니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아이들,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오는 아이들까지 다양했어요. 어느 날 오후 김도연 이사장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때요?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네, 정말 보람 있어요.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좋아해요.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와서 편안해해요. 김도연 이사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교육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배려. 그때 소영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학시험 85점 맞았어요. 정말? 축하해. 소영이는 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적도 오르고 성격도 밝아졌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계셨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정말 뿌듯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진짜 교육이야. 할머니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 모두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할머니, 김도연 이사장, 준호 그리고 저까지 4사람이 함께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뭐가요, 할머니? 내가 나를 도와줘서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 김도연 이사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할머니를 도운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준호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요.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공원을 산책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해임당한 교사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도 찾았고요. 모든 것의 시작은 추운 겨울날 떨고 있던 할머니를 도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교육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학생 케어센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준호가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마다 느낍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결국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과 희망이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